여러분 반갑습니다. 학봉 김성윤입니다.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날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서 혹시 지금 뭐 학생들 중에 혹시나 들어오면 질문에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다들 불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한 11시 됐나요? 11시 돼가지고 지금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이걸 하고 이제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이제 또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타 대학에서 이미 설명을 제가 좀 했기 때문에 미리 들은 학생들도 있으실 것이고 안 들은 학생들도 있으실 겁니다. 올해는 참 역사라는 이 주제가 많은 이슈를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설민석 강사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또 뭐 일본군 위안부 얘기는 항상 있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구마사 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폐지가 된다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슈들이 요 최근에 그 2021년 상반기 요 최근에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구마사가 왜 폐지가 됐고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은 폐지가 맞았다고는 생각은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폐지가 맞았다고 생각은 하고 그 철인 왕후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드라마 순서는 철인 왕후가 먼저 나왔죠. 그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신문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통 사극이 이제는 그 엄청난 시청률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극을 만들어서 이제 방송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결과적으로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은 아니지만 한 2000, 제가 알기로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요 사이에 했던 정도전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시청률이 21% 나왔거든요. 근데도 그게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 그 관련 PD 분께서 인터뷰하신 걸 읽어보니까 이 정도전 드라마도 그러니까 전쟁 씬을 더 넣고 싶었는데도 그게 제작비 부족으로 못 넣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극이고 옛날 모습을 그리다 보면 전쟁 씬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이제 그릴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작비가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극의 수요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뒤틀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틀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인정을 해요. 뭐 시대가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철인왕후는 되고 왜 조선 구마사는 안 되냐면 거기에 철인왕후하고 그 철종하고는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드라마상에 애틋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철종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도 정치라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참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무능력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이 철종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천인왕후 같은 경우도 안동김씨 출신이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많이 꽂으려고 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 조선 구마사의 저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명확한 인물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람이죠. 자기 스승이었던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처남들 4명, 민무구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사돈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이숙번하고 하륜이라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 어, 귀양을 보내고,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어, 다만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건 잘못됐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그 엄청 살해하고 자신의 뭐 물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한테 함부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런 사람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을 마치 악령이 씌워서 백성을 함부로 죽였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종이 그, 그 장면이었는데, 그 세종이 선교사를 만나서 뭐 선교사 기생을 데리고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도 철저한 역사 왜곡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예 이 우리가 세종하고 태종은 정말 왕으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난 조선 구마사의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조선 구마사를 이제 나무 위키로 좀 검색을 하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좀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는가 한번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오늘 하루에 종일 조선 구마사라는 게 많이 떴더라고요. 월병인가 이것도 뭐 전병 월병 먹었던 것도 문제가 나왔죠.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또 이런 드라마 검색할 때 나무 위키가 짱이기 때문에. 2021년 참 슬프네요. 2회에서 16부작인데 X가 돼 있고 2회가 돼 있네요. 야, YG도 투자했네. 이거 어떡하냐? 제작비가 320억이 들었다는데, 어우. 이 신경수 이 연출하신 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육룡의 나르샤하고 그 녹두꽃 연출하신 작가, 그 연출하신 분이고, 이거 해외에서도 판권이 있었나 봐요. 그 해외 판권도 중단됐다 하더라고. 태백산이 뭐 기획 의도? 조태종실록을 보고 했는가 봐. 밤에 부엉이가 창덕궁 서쪽에. 아, 태종은 부엉이가 죽은 자의 망령이라 하여 몇 번의 궁을 옮겼다. 이래서 뭐, 근데 이거를 그냥 불길한 건데 이걸 악령이었다고 얘기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했다. 이거는 좀. 악령이 등장하여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양녕대군. 양녕대군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 건 아니지 않아? 이게 상상력이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거지. 보니까 이분이 태종이고 충녕대군이고 양녕대군이네. 이분이 이제 세종대왕이 되는 거네. 한번 등장인물들을 좀 볼까요? 보이도 안 하네. 내가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보니까 이분이 원경하고 민씨더라고요. 아, 여기 어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리. 이 사람이 그 신하의 부인인데, 이 양녕대군이 이 여자를 이제 그 가지려고 했었죠. 고중 오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한번 이거 볼까요?
태종 시절을 배경으로 좀비와 서양 테마가 갑인된 판타지 퓨전 사극이다. 자문학자의 조언을 무시했다고 한다. 이건 모르지 뭐, 내가 안 봤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고. 태종하고 태조가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자신이 스스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처절한 군주다. 이 사람 이 정도까지의 군주는 아닌데, 이거 백성을 죽이는 것 자체는, 이거는 철혈 군주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연산군 같은 또라이지. 자신의 후임자인 세종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권신과 외축들을 최소한 제거했을 뿐 아니라 종친에서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항의했다. 하여튼 여기 목조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용비어 청가에 보면 육룡의 나르샤라고 있는데, 조선 왕조를 높이 세우신 6명의 그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뭐냐면 추존 왕이라는 게 있는데, 태종하고 태종은 왕이 됐던 분이잖아요. 그럼 앞에 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 그 앞에 왕이 안 되신 분들이 4명, 3명인가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추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6대 목조가 있는데, 이 목조가 야반도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득한.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서 건들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채영 보고 개 백종놈의 새끼라고 이렇게 했다네. 음. 채영 장군, 이게 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 고려말 충신이었던 채영 장군을 여말에 부패한 권문세족으로 묘사했다. 그 이것도 좀 하나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채영 장군은 권문세족이 맞아요. 근데 이분은 권문세족 중에, 우리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채영 장군은 권문세족이에요. 근데 이 채영 장군은 권문세족 중에서도 그나마 청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백정이라는 건 개돼지 백정이라는 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도축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백정이 도축업을 하는 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 조선시대는 이 백정을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세종 때부터.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세종이 왕이 안 된 상태에서 백정이니까 일반 백성을 칭하는 말이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이것도 시기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교황청? 이건 좀 읽어볼게요. 마르코 요한의 신부 바티칸이 왔다면서 농사에서 언급한. 그래, 나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 우리나라에 바티칸 사람이 온 게 1800년대인데 여기에 보면 1400년 뭐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이것도 좋고. 하여튼 어째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드라마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마무리 좀 정리를 하면, 한국사에서 건들면 안 되는 왕들이 있어요. 건들면 안 되시는 분들. 이 누구냐? 한 명이 세종대왕,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심부에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은 민본 정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우리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있는 곳에 촛불 시위도 하고 태극기 시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본의 정치를 실현한 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집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두 분 중에 세종대왕을 그렇게 악하게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세종대왕을 정말 이렇게 악기가 있고 태종도 막 이렇게 안 좋게 표기를 하고 싶었다면
좀 더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했어야지. 오히려 대화하는 언어도 그렇고 뭐 현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대화하는 언어가 이때랑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증이 안 돼 있고 시청률만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구마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인 왕후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틀린 부분이 있지만 아예 틀린 거를 맞다고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조선 구마사는 아예 틀린 거를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금요일 밤인데요. 뭐 푹 쉬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이쁘다는데 비가 와서 참 걱정이네요.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